네, 이제 마지막으로 갑신정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쯤 하면 되겠나? 네. 자, 갑신정변은 갑신년 1884년이 갑신년이에요. 간지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정치적인 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일어났을까? 배경. 자, 배경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이모곤란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인데, 요건 이제 누구의 불만이냐 하니까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 요 친구들의 불만입니다. 그럼 요 친구들의 불만은 왜 개화 정책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청나라가 간섭이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 간섭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 자체가 뭐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따라가는 거야. 청나라의 양무 운동이란 건 얘기했듯이 뭡니까? 동도 서기. 동양의 정신을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급진개화파 애들이 봤을 때 이래가지고는 글렀다는 거야. 청나라 지금 저거 나라도 상태 안 좋은데 지들이 뭔데 우리를 저거 나라처럼 만들어. 말도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참고로 이 동도석이라는 말은요, 중국에서는 중채서용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중채서용이라는 건 중국의 채, 몸의 서양의 용, 도구다. 뭐 이런 거예요. 서양의 도구만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고, 일본에서는 이런 거를 화혼양제라고 합니다. 일본은 저거를 화라고 하거든요. 와라고 하는. 그 일본식 과자, 일본식 떡인가? 과자, 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과자 하는 거,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의 혼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재물만 받아들이자. 뭐 그런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본처럼 문명계와 몽쉘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 이 급진개화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왜? 청나라가 꽉 찌고 있어. 청나라 군대 3,000명 와 있어. 알겠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했을 때는 돈 없다, 가난하다를 쭉 깔고 가야 돼요. 이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돈이 없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급진개화파의 김옥균이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도입하자. 그게 쉽게 말하면 돈 빌려온다. 돈 빌려오겠다 이래 한 거야. 그때 당시에 온건개화파나 민씨 쪽에서는 그 멜렌도르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멜렌도르프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고종의 이쁨도 받았고, 이 사람은 되게 한복 코스프레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나중에 야 이쁘다고, 멜렌도르프 이쁘다고 이제 한국 이름을 붙여줘요. 목인덕이라고. 이 고종의 어떤 취미인가 봐. 외국 아들만 보면 한국 이름 지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저래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때 당시에 이제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대신해서 그 당오전이라는 걸 발행하자 주장을 한 거죠. 당오전, 뭐 당백전이랑 비슷하거든. 당백전, 고액권. 이때 당시에 당일전, 당이전 이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오전을 찍어내자라고 해서 요거에 솔깃한 거야. 왜냐하면 돈 없는 쪽 입장에서는 그냥 찍어내면 되지 뭐 보다 간단한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집권층이었던 고종이나 민씨는 요게 솔깃했는데, 이거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뻔하잖아. 우리가 당백전으로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급진개화파에서 안 된다,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김옥균 씨가, 김옥균이 가가지고 돈 빌려줘 라고 했는데,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어요. 일본은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러면서 급진계파의 입지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진계파 이제 말빨이 안 쓰는 거야. 말빨이 안 쓰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1884년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청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청프 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에 반이 빠져나가요. 청군의 절반이 이탈을 합니다. 그게 3,000명이 있었는데 1,500명이 지금 저기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이 충동질을 한 거야. 누구를? 급진계파를 충동질하는 거야. 왜? 일본도 지금 군대 있거든. 200명 그 제물포 조약으로 맺었던 그 200명의 공사관 경비병 200명이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엎어라. 야, 우리 메이지 유신도 엎은 거야. 너희도 엎어. 엎으면 지원해줄게. 청나라 군대 지금 1,500 빠져나갔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청나라 군대 여기에 개입 안 할 거야. 요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니까,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이지 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혁명 투사가 돼가지고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경과입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우종총국이 개국을 합니다. 우체국이에요. 우정총국이 개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개국 축하 파티를 벌였어요. 축하야. 당시 이제 우체국의 이제 뭐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총판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홍영식이라고. 요것도 급진계파라. 요는 뭐 아버지가 홍순목이라고, 아버지가 영의정. 신하들 중에 넘버원. 그거거든. 집안 좋아요. 요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파들을 공격을 한 거죠. 갈 때 칼이나 총을 품고 갔다가 반대파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 이게 급진대 온건 이런 구도로 보면은 좀 곤란해요. 정확히 말하면 급진대 좀 뭐랄까 온건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급진대 온건이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지금 교과서에도 그렇고 그냥 반대파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씨. 그러니까 온건계파라고 하는 뭐 김홍집이라든가 김윤식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친해요. 나중에 이게 갑신정변 때 정부 구성할 때 그 친구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씨와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누구? 민영익이라고. 이 그 왕비 민씨의 민자영이의 조카입니다. 조카. 야, 아버지가 민태호는 이 갑신정변 때 죽어요. 하여튼 요 축하연을 기해 가지고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품속에 품고 왔던 칼을 가지고 막 찌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민영익을 공격하는데, 특히 민영익을 좀 그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 민영익이나 김옥균이나 박용현이나 요 급진계파 친구들이 옛날에 박규수 집에 드나들면서 개화파 공부 배우고 그랬던 애인데, 그래 나중에 보빙사로 갈 때 보면은 다 같이 가거든요. 홍영식이나 민영익이나. 그랬던 애가 나중에 온건계파로 갈아탄 거야. 그게 괘씸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른 막 진짜 한 수십 차례 칼로 쑤셔요. 그러다가 홍영식이 요 둘이 같이 미국 갔다 왔거든. 보빙사. 그러니까 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의 죽었는데 노력하게 하자 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의료 선교사인 알렌한테 데려다 주는 거죠. 알렌.
그래가지고 얘가 외국에서 그 좀 뭐 의사 하나 왔다는데 뭐 죽을 텐데 한번 치료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민영이를 알렌이 고쳐요. 막 꿰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맙다고 왕비가 되게 이뻐하는 애였거든. 조카 되게 이뻐하는 애였거든. 그래가지고 알레나 뭐 해줄까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서양식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홍영식 집 뺏었던 홍영식 집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 병원이 뭐냐? 제중원이고 이게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대파를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고종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가 고종한테 보고를 하지요. 뭐라고? 저 4대당, 온건교화파를 4대당이라고 불렀어요. 저 청나라의 4대주의자라고. 저 4대당 놈들이 위안스카이와 함께 반란을 모색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피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고종이 하면서 그냥 이거 피한 거야. 그리고 원래 창덕궁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경우궁은 이름이 궁궐이지 그냥 되게 쬐깐한 집이에요. 거기로 급히 이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요 급진교화파 애들이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하고 그러니까 왕이 경우궁에 이동했다니까 신하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야. 급한 일이라고. 걔들을 갖다가 하나씩 막 다 죽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반대파를 제거를 하죠. 좀 많이 죽여요. 이때 이제 민영이가 아버지였던 민태호 이런 애도 여기에서 죽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 고종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정부 수립할 때는 이제 위드, 고종 그리고 누구를 끼고 다니냐면은 일본군.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날 밤에 급작스럽게 벌어집니다. 이게 10월 17일 밤이거든요. 1884년 10월 17일 밤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정 천국에서 창덕궁까지 뛰어가가지고 왕을 데리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관 들려가지고 야 도와줄 거지 하면서 한 번으로 불안해서 막 두 번 세 번 가요. 야 도와줘. 그래가지고 일본군 군대랑 같이 해가지고 고종을 끼고 경우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과정이 기록에 보면은 거의 막 30분 안에 막 후다닥 해결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정 천국 자리에서 창덕궁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시간에 가려면 진짜 겁나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때 혁명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급진교화파 애들도 가는 거야. 얘들만 가나? 집안이 다 깨지는 거지. 집안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인적인 힘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을 끼고 이제 고종과 함께 이제 경우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들어오는 반대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개조 정강이라는 걸 발표하죠. 이것을 이제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서양과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신분제를 폐지한다거나 아직까지 신분제 있습니다. 신분제는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 내각을 조직하고 입헌군주제라는 건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다. 그러니까 왕보다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법이 있는 거야. 법. 알겠지? 옛날에는 왕이 곧 법이지. 근데 이거는 왕보다 위에 법이 있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나라 가운데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입헌군주제로 들어가거든. 알겠죠? 독일이나 이런 데.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또 누가 옵니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는 거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조선에서 찾은 주도권을 일본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 안 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급진교합파 애들이. 희망 회로를 막 돌린 거야. 에이, 안 올 거야? 전쟁하는데 다 갈 거야. 청푸전쟁에 다 갈 거야. 우리 뭐 그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이게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때마침 경우궁이라면은 좁은 데에서 버티면은 버텼을 텐데, 문제는 민씨, 왕비가 계속 궁궐 옮기자 그래요. 아, 조금 불편하고 옮겨. 야, 왕이 움직이면 어떻게, 왕을 갖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옮겨.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창덕궁으로 옮기는데, 창덕궁은 넓거든. 그 넓은 데는 200명이서 지켜야 되는데 상대는 1500명이야. 좁은 데서 싸워도 이길 동 말 동안 판에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니까 일본 애들이 처음에는 막 진짜 목숨 걸고 싸워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야들이 목숨 걸고 싸워줘? 안 싸워줘? 안 싸워주죠. 그러면서 급진 개화파가 망하는 거야.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 10월 19일 밤이에요. 그리고 3일천하, 보통 이걸 갖다가 3일 동안 재미 봤다라고 해가 3일천하라고 하는데, 말이 3일이지 실제로 보면은 이틀도 안 돼요. 48시간도 안 될걸,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러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네. 홍영식 어떻게 됐을까요? 홍영식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설마 날 죽이겠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내가 철수하면서 급진교합파들이 다 철수를 하니까 고종도 갑자기 좀 황당한 거야. 야, 나는 요 놔두고 니들 다 가면 어떡하는데? 짐은 두고 어디에 가느냐? 짐 혼자 두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니까 홍영식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남을게. 나 아버지 영의정이고 괜찮을 거야. 죽었어요. 집안 다 깨졌습니다. 아버지 홍순목 영의정 자살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 뺏겨가지고 누가 가져가? 알렌이 가져가지. 알렌이 가져가서 그다가 병원 짓지. 뭐 이런 거. 홍영식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김옥균, 뭐 박영효, 그 다음에 서재필이, 서광범이. 그리고 아들은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죠.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박영효는 일본 가가지고 이제 제일 가는 친일파가 되는 거고, 일본 가가 제일 가는 친일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거 한 게, 우리나라 요 위에 보면 태극기 있는데, 이 태극기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영효입니다. 그리고 보통 태극기 만든 사람을 잘 안 알려줘요. 그래도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좀 양심적인지 알려줬더라고요. 태극기 만들었다 하는 거 알려주는데, 요즘부터 이걸 좀 숨기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이 거의 친일파 가운데서 거의 넘버1급의 친일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태극기 누가 만들었어요? 박영효. 쌤, 태극기 누가 만들었어요? 태극기는 박영효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박영효? 잘 못 들어봤는데 그 사람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친일파가 돼. 이상하잖아. 그럼 난 태극기 바라보면서 친일파를 생각해야 되나? 인지적 혼란, 인지 부조화,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서재필이 이때 야가 어렸어요. 21살인가 그랬거든요. 21살인가 그랬는데, 야는 일본 갔다가, 일본 있어 보이, 일본에서도 나중에는 얘들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요. 데리고 와도 아들을. 그래 놓으니까 막 무관심하게 이래 있으니까 야는 나중에 서광범이랑 같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나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의사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집안이 다 깨졌어요. 21살 와이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가 2살인가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왜? 임금 가지고 장난쳤잖아. 결국.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대역죄지, 대역죄. 대역, 역모, 반란 다 들어가는 거야. 이때 당시 연좌제가 있다고. 내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안 끝나요. 가족들 다 깨지는 거야. 다 막 죽거나 노비가 되고. 요 집안이 다 깨져요. 서광범이는 나중에 이 사람 미국 가가지고 뭐 공무원 비슷하게 뭐 이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옥균이는 일본에 있다가 나중에 일본에서도 별로 안 그거 해주니까 청나라로 가는데, 청나라에 갔다가 고종이 보낸 킬러, 홍종우라는 킬러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뭐 데리고 와가지고 시체를 시체를 중국에서 굳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 막 옛날에 뭐 그래
뭐 냉동 막 그게 흔한 것도 아니고 그 시체 보존하려고 나중에 막 페인트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발라가지고 대역죄인 김옥균 하면서 이래 막 사체를 분리해가 여기저기 전시하고 전국 투어 막 이래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쫄딱 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 첫 번째, 이제 뭐 급진적인 개화, 급진적인 개혁 이런 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급진적인 개혁 정치 절대 안 돼요. 급진적 개혁 씨가 말라요. 그게 나중에 우정천국이 언제 다시 문을 여는데 10년 뒤에야 문을 열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하도 막 그거 해가지고 이런 그 갑신정변에 대한 그 정도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또 청나라의 간섭이 당연히 심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뒤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한성조약이라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선생님, 일본은 왜요? 또 이래 하면서 일본 군대 죽고, 또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시 한양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 야들이 일본 애들하고 자꾸 어울려 댕기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죠. 일본에 대한 적대감. 근데 야들이 일본을 끼고 뭐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급진개혁 애들을 좋게 안 보는 거야. 사실은 여기 나오는 개혁들은요, 백성들한테 좋으면 좋을지 나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이 나라 좀 오래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없었고, 그죠? 설명 자체도 없었고,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걸 생각 못한 거지. 그래서 청나라 군대에 쫓겨서 일본 군대가 철수하니까 백성들이 또 모여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일본 공사관에 가서 불사 지르고 또는 불쇼를 하고 환장 파티를 벌인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사관을 또 새로 지어줘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이라고. 이거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청나라와 일본은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거의 가해자격인데, 당시에 일본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 사람이 말빨씨거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말빨 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우리가 죽은 애들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협을 얻어낸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는 그다지 손해본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 군대가, 양쪽 군대가 조선에 있으니까 또 언제 싸울지 모른대 하면서 협박 비스무리하게 치고 들어온 거야, 일본 애들이. 야, 또 언제 싸울지 모른대. 이번에 니들이 재미 봤어도 다음에 너그 장담할 수 없을걸? 막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청나라, 일본, 양군이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양군이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대신 조선에 출병할 일이 있다면 서로 알린다. 이 조항이 붙어요. 나중에 이게 또 뭐랑 연결됩니까? 갑오 농민운동.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갔을 때 일본 애들이 같이 오는 그런 핑계로 이제 활용을 하지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갑신정변에 대해 설명했고요. 아, 실패 원인 뭐라 해야 되노? 뭐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서재필이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는 거거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뭐 합니까? 신문 만들잖아. 그게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갑신정변 우리가 하는 건 내용은 다 좋았는데 백성들에 대한 알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신문 만들어서 뭐 합니까? 민중계몽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원.
일본의 지원? 일본의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본 끼고 했다는 거. 일본 끼고 했다는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우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예, 우리 DNA에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갑신정변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뭐 자꾸 이러고 인터넷으로 안 하고 싶은데 뭐 말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뭐 민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뭐 공개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올리니까 좀 많이 말을 아끼게 되는데 좀 그래서 찝찝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